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개원했던 제8대 울산시 의회.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전반기는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처음에는 의석수 22석 가운데 21석이 여당 의원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제8대 울산시 의회 전반기를 되짚어보고 후반기 좀 방향까지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기환 울산시 의회 의장과 함께합니다. 자,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간 울산시 의회 의장으로서 의장 활동을 펼쳐오셨는데 돌이켜보면 좀 어떠신지 먼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은데 막상 지나고 보니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을 절감합니다. 의장과 의장단 선출부터 원 구성에 이르기까지 원만하고 순탄하게 출발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불의 화음이 없었고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저 개인으로서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중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동료 선후배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잘 되는 집안은 부부 사이가 좋고 형제의 우애가 좋다고 형제의 우애가 좋다는 화목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가 이런 좋은 집안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울산광역시의회 원구성으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동료로서 끝까지 임기를 완벽하게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소회를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 반을 한 것인데 7대 의회와 좀 어떤 점이 달랐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의회 운영을 좀 해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의원은 선택된 권력이 아니라 권한을 대신하는 주민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꾀를 부리거나 요령을 피우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울산이 잘 되는 길, 시민이 잘 되는 길을 앞서 개척하는 역할이 의회와 의원에게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와 교육청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그에 따른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재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고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 활동을 통해서도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울산이 다시 산업 수도의 명성과 위용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며 새로 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 문제 해결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든 풀어내려 노력했고 성과와 결실도 있었습니다. 앞선 7대 의회와 차별화라고 한다면 실적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효율과 내실을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감시와 견제, 기관이라는 하나의 방향에 매몰되어 집행부에 사사건건 반대하거나 발목을 잡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꼽고 싶습니다. 일을 잘할 수도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결과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더 타당한 의정활동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년여 동안 기억에 남는 성과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조용조용히 그리고 사부작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2년간 2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이끄는데 뒷받침하였으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도록 조례를 정비했으며 대통령실은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울산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여 관철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도심융합 특구의 기회발전 특구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보통교부세를 비롯하여 대규모 국비 확보에도 의회가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성과와 결실의 밑거름은 우리 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나면서 정책 역량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맥락 없이 목소리만 높인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력을 높인 결과라고 봅니다.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10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설명하고 설득 능력을 배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독립에 따른 충원된 정책 지원관들의 전문적인 보좌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경쟁은 지향하고 정책 경쟁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2년간 그 주춧돌을 놓았으며 이제 그 주춧돌 위에 더 튼튼한 자치와 분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예. 제8대 울산시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한두 가지만 정도 들어볼까요? 예. 특별히 기억나는 조례는 우리 김종석 행정자치위원장이 예. 대표 발의한 다중문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입니다. 예. 이 조례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중문집 행사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 이 조례 제정 이후 울산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와 축제는 안전망이 한층 더 촘촘해졌다 하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 한층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개선 및 수정이 필요한 조례는 개정하고 기존 조례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제정해서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쏟을 방침입니다. 예. 지난 총선과 함께 치러진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제 손근호 의원이 들어오면서 구성원이 국민의힘 20명, 민주당 2명이 됐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 국민의힘이 21명, 민주당 1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집행부의 어떤 견제와 감시 기능이 좀 덜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난 전반기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의장님께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래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기후에
불과했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입니다. 일방 독주하지 않았고 일방 통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지방 정치를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정치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보궐선거로 송건호 의원님이 들어오기 전까지 야당은 손명희 의원 한 분이셨지만 가급적 손명희 의원님의 요구와 제안은 최대한 들어주었습니다. 전반기 출범과 동시에 손명희 의원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셨던 것도 손명희 의원님의 개인의 보건의료 경력을 고려한 동시에 야당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경청하는 협치의 정신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예. 손명희 의원님이 2년간 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정당을 떠나 협조할 것은 협조했습니다. 울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정당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정당 간의 협치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와의 협치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와 견제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후반기에도 기대를 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세대, 성별, 직업의 어떤 다양성이 8대 들어 좀 부족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22명 중에 비례대표 포함 여성 의원은 3명뿐이고요. 평균 연령이 7대보다 5.7세 정도 올라갔습니다. 직업도 반 이상이 기존 정치인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그걸 아시기에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고 여성과 청년을 대변하는 어떤 의정 활동을 펼치시기에 더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50대 남성이 많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원들의 연령층도 다양해 40대도 있고 60대도 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정치권에서는 45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청년층 의원을 중심으로 꿈의 도시 울산 청년과 함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맹활약 중입니다. 대학생은 물론 청년들과 수시로 토론회와 간담회를 펼치고 있으며 시정과 교육 행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성은 또 세 분의 여성 의원을 중심으로 이 시대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세심하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 연애와 결혼, 출산과 보육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울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경력 단절 걱정 없는 여성의 시대 일과 가칭이 양립할 수 있는 양성평등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의회는 의원 개개인은 물론 상임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등에서 다양한 민원과 고충을 접수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 또한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등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과 창업자금 지원이 필요한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도 다양한 각도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울산 시민이면 누구나 권리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는 계층과 연령별 맞춤형 전략을 짜는 한편 한층 더 정교하고 세심하게 정책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 그리고 또 청년의 어려움 요즘 좀 심각한데요. 후반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시 의회 전반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예, 오늘 시사 진단은 김기환 울산시 의회 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되면 딱 이제 절반을 넘긴 거잖아요. 예. 남은 기간 울산시 의회의 방향과 목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기 의정 활동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예,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차기 의장님이 의장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정 활동의 방향을 잡아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임위원회 중심, 현장 중시, 경청과 소통이라는 의정 활동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상임위원회 간 업무 불균형에 따른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후반기 출범과 동시에 소관부서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관장하는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소관부서 관할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명칭이 바뀌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기후 개편이 단행될 계획입니다. 특정 위원회에 편중된 업무 부담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보좌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별로 고르게 배치해 정책 보좌관 능력을 이끌어 올리는 것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참 다양한 현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울산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서 판단하시기에 지금 울산에 가장 좀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 예, 어려운 여건에 취임한 김두겸 시장님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이라는 슬로건 아래 엄청난 성과와 결실을 내고 있습니다. 2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가 대표적이고 이에 따른 공장 신정설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 할 길은 한참 남았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인구 감소를 막고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기 좋은, 즉 정주 여건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교육과 문화, 의료 인프라 확충은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특히 울산이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 확실하게 도약하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문을 과감히 열어 제쳐야 합니다. 때마침 김두겸 시장님 취임 이후 심혈을 기울여온 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9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 정기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되는데 예. 연초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울산이
괴체 도시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에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보며 대한민국 2호 국가정원이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국제정원 박람회가 꼭 열리면 세계인들의 발길이 이어주고 주목을 받으면 울산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효과도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통해 울산의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시의회도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며 시민 여러분께도 관심과 성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서 일자리 문제 또 그로 인한 청년 유출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현안들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요. 울산시 의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예, 지금껏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말로만 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발맞춰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겠습니다. 2028년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는 물론 유치 이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소관상임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마도 후반기 의회에서는 울산시와 함께 유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도 수시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정당을 떠나 22명의 의원이 울산과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호흡을 맞춰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주저하거나 멈칫거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민이 부여한 명령을 부지런히 이행하도록 저부터 더 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이뤘지만 그를 좀 뒷받침해줄 조직권, 예산 편성권은 아직이죠. 의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필요한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예,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 운영의 숨통이 트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 덕분에 좋은 인재를 충원해 의정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에도 지방의회는 불완전한 조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거나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주민의 의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고 평가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와 분권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고 많이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냈고 국회 들어서도 공감과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국회의 의원님들이 발의했으며 작년 9월에는 중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승민 국회의원님이 조직권과 예산권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무척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전반기 의장으로서 2년간 의정 활동하셨는데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면 이 자리 통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전반기 인전을 잘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든 충심 어린 조언과 충고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정이 있기에 질책도 하고 선소리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서다고 했습니다. 지적과 비판도 해주시고 그 이상의 변함없는 애정과 신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선배 동료 의원은 늘 시민을 부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의장에서 평의원으로 돌아가지만 봉사자로서 시민을 섬기고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후반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기반 울산시 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민 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 제8대 울산시 의회의 슬로건입니다. 이 슬로건처럼 울산시 의회를 이끌어가는 22명의 의원들께서도 정당을 떠나 오직 시민을 위해 호흡을 맞추고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반기에서 다시 이어질 시민의 시의회 기대하면서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